처음 그 일이 있었던 날, 난 평생 살아오면서 그렇게 무력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내 이름은 김덕식. 올해로 73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는 걸 말이죠.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날 아침 은행에서 있었던 일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러 갔는데 은행 보안 요원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르신, 이제는 모바일 뱅킹으로 하시면 간단한 계좌 확인 정도는 집에서도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젊은 직원의 얼굴에는 아무런 악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게 도와주려는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그 순간 내 가슴 한 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되나? 내 목소리가 떨렸던 게 기억납니다. 직원은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밝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물론 하실 수 있죠. 하지만 대기 시간이 1시간은 넘으실 거예요. 모바일로 하시면 5분이면. 그래, 5분. 그들에게는 5분이지만 나에게는 넘을 수 없는 산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는 전문가였습니다. 누구보다 정밀하게 부품을 깎아냈죠. 회사에서는 날 장인이라 불렀고 후배들은 내 손끝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아들이 사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수십 개의 알록달록한 그림의 버튼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 앱이라는 걸 찾아야 하는데 비슷비슷한 모양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죠. 이건가?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죠. 잘못 눌렀다가 돈이 다 날아가면 어쩌나. 텔레비전에서 본 온갖 사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가 힐끔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의미를 나는 압니다. 어르신이니까 당연히 어려우실 거야. 우리 아버지도 그러시니까. 동정 섞인 그 시선이 오히려 더 비참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뒤처진다는 그 당연함 속에 갇혀버린 내 존재가 서글펐죠. 그녀는 엄지손가락만으로 화면을 쓱쓱 넘겼습니다. 10분도 안 되어 일어나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결국 1시간 반을 기다려 창구에서 통장 정리를 마쳤습니다. 밖으로 나오며 들었던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정류장에서도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버스 도착 안내 전광판이 고장나 있었고 다들 스마트폰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죠. 나는 그저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내가 타야 할 273번 버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10분 간격으로 왔는데 이상했죠. 옆에 있던 학생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그 아이는 내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학생, 3번을 불러서야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네, 273번 버스 언제 오는지 좀 봐줄 수 있나? 학생은 귀에서 이어폰을 빼고 핸드폰을 몇 번 두드리더니 무뚝뚝하게 답했습니다. 그거 이제 여기 안 서요. 세상 모든 정보가 작은 화면 속에만 있고 그것을 열지 못하는 나는 그 세상에서 격리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타야 하는지 좀 알려줘. 학생은 이미 다시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발걸음을 옮겨 다른 정류장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었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아침부터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유튜브를 켜려는데 자꾸 안 켜지는 겁니다.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라는 문구가 나왔다가 사라지고 아예 실행되지 않았죠. 유튜브는 내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앱이었고 내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트로트 무대도 보고 가끔은 바둑 영상도 보면서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그마저도 안 되니 답답했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아내에게 물었지만 아내도 알 리 없었습니다. 화면에 뜨는 업데이트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으니까요. 할 수 없이 동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작은 핸드폰 판매점이 하나 있었죠. 가게 안에는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혼자 있었습니다. 단정한 머리에 안경을 쓴 선한 인상의 젊은이였죠. 우리가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내 보였죠. 아, 핸드폰이 자꾸 안 돼서요. 계속 눌러도 안 되는데 어디 물어볼 데도 없어가지고 좀 봐줄 수 있어요? 청년이 핸드폰을 받아들더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설명했죠. 아, 어르신. 이거 업데이트를 안 하셔서 그래요. 앱들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계속 쓸 수 있거든요. 업데이트? 그게 뭔가? 말하자면 프로그램을 새 버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옷을 새로 갈아입는 것처럼요. 청년은 쉽게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는 의자를 가져와서 내게 권했죠. 여기 앉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청년은 능숙하게 화면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하나 설명해줬죠. 여기 보시면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톱니바퀴 모양이죠? 여기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왜 안 됐을까? 와이파이가 꺼져 있으셨네요. 이것도 켜드릴게요. 그리고 자동 업데이트도 설정해드릴게요. 그럼 앞으로는 자동으로 될 거예요. 청년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신기하면서도 복잡해 보였죠. 어르신, 혹시 다른 불편한 것도 있으세요? 글쎄, 가끔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기 힘들어. 아, 글씨 크기도 키워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청년은 글씨 크기를 조절하는 법을 천천히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내가 직접 해볼 수 있도록 옆에서 기다려줬죠. 어르신이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화면을 만져봤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청년이 차분히 도와주니 조금씩 할 수 있었죠. 잘하시네요. 금방 익히실 거예요. 그 칭찬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젊은이 정말 고맙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같은 늙은이 귀찮아하는데 말이야. 아니에요, 어르신. 저희 할머니도 스마트폰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렸더니 지금은 유튜브로 보고 싶은 건 다 검색해서 보세요. 청년의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게를 나오며 청년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꾸벅 인사했죠. 참 착한 젊은이였습니다. 그의 이름표에 박민수라고 적혀 있는 걸 보고는 조만간 시장에 다시 나오게 되면 음료수라도 하나 사다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핸드폰을 고치고 나와 아내와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햄버거가 먹고 싶다고 했죠. 근처 햄버거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카운터는 텅 비어 있었고 입구 쪽에는 커다란 화면이 4대나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카운터로 걸어갔지만 한참 뒤에 나온 직원이 손짓으로 입구에 있는 화면들을 가리켰습니다. 주문은 저쪽에서 해주세요. 또 기계였습니다. 방금 전 청년의 친절함에 용기를 얻었던 마음이 다시 움츠러들었죠. 기계 앞에 섰지만 시작부터 막혔습니다. 겨울이라 낀 장갑 때문에 화면이 반응하지 않았죠. 뒤에서 중학생이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맨손으로 하셔야죠. 장갑을 벗고 다시 시도했지만 이번엔 메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온통 생소한 것들만 가득했죠. 뒤에 줄이 길어지기 시작했고 누군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햄버거 종류가 많네?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지? 화면을 이리저리 눌러봤지만 우리가 아는 그 단순한 버튼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손은 차가워져서 떨리고 뒤에서는 압박감이 느껴졌죠. 결국 우리는 주문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려 가게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여기 오지 말아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전에 만났던 청년의 친절함과 대비되어 더욱 서글펐습니다. 그래도 오늘 그 청년은 참 착했어요. 그러게. 요즘 보기 드문 젊은이야. 우리는 그렇게 위로하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그 청년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그것도 아주 특별한 순간의 말이죠. 그로부터 사흘 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덕식이 형, 저 영수예요. 대한정밀 최영수요. 잘 지내셨어요? 최영수. 20년 전 공장에서 일할 때 거래처 담당자였던 그였습니다. 나보다 10살 어렸지만 워낙 친하게 지내서 형 동생 하던 사이였죠. 은퇴 후 몇 년째 명절마다 안부 전화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면 잠실에 있는 쇼핑몰에서 점심이나 같이 해요.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싶고 좋은 얘기도 있고요. 약속날 아침, 아내가 몸이 안 좋다기에 보살펴주고 나오느라 출발이 늦었습니다. 택시를 타려고 큰 길로 나갔죠. 한참을 손을 흔들었지만 빈 택시는 모두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핸드폰을 몇 번 터치하더니 2분도 안 되어 택시가 와서 그를 태우고 떠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손만 흔들고 있었죠. 결국 포기하고 지하철역으로 부랴부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열차 안 1시간쯤 서 있으려니 무릎이 아파왔습니다. 청년들로 가득했지만 모두 핸드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서 있어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리라도 양보해 주길 기대했던 내가 바보 같았습니다. 잠실역에 도착 후 다행히 역에서 쇼핑몰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화살표와 이정표가 제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었죠. 하지만 건물에 도착해보니 입구가 여러 개였습니다. 일단 가장 가까운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았습니다. 자라 H&M 사봉. 온통 영어 간판뿐이었습니다. 한글 간판은 거의 없었어요. 약속 장소는 5층 식당가에 있는 한식당이라고 했는데 어디가 5층인지도 헷갈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목적지를 정확히 아는 듯 빠르게 움직였고 나만 한가운데서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를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는 디지털 화면 속 지도를 발견했죠. 화면에는 영어로 써있는 버튼이 가득했습니다. 한글로 바꾸는 버튼을 찾았지만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았죠. 어르신 뭐 찾으세요?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죠. 아이 손을 잡고 있는 젊은 엄마였습니다. 5층 한식당을 찾고 있는데 아, 5층이요? 식당가에 한식당이 여러 개 있는데요. 어떤 가게 찾으세요? 그게 고은정이었나? 애기 엄마가 화면을 능숙하게 조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한글 메뉴로 바뀌었고 5층 지도가 나타났죠. 에스컬레이터는 바로 저기 보이시죠? 저거 타시면 3층까지 한 번에 가니 거기서 한 번 더 타고 올라가시면 5층까지 갈 수 있어요. 내리시고 쭉 직진하시면 오른쪽에 있어요.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저희 어머니도 여기 오시면 항상 헤매세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5층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식당가는 생각보다 넓었고 한식당도 여러 개가 보였죠. 미정골, 전주회관, 서울 깍두기. 약속 장소인 고은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당가를 한 바퀴 돌았지만 영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 바퀴 더 돌았지만 비슷비슷한 식당들 사이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죠. 스테이크하우스, 스시, 파스타. 영어 간판들 사이에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할 수 없이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어디세요? 5층에 왔는데 식당이 너무 많아서 못 찾겠어. 아이고, 제가 나갈게요. 형, 거기 그냥 서 계세요. 지금 계신 가게 앞 간판 좀 불러주세요. 5분쯤 지나자 영수가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형. 여기 계셨네요. 제가 말을 제대로 안 했네요. 식당가 안쪽에 있어서 찾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영수를 따라 걸으니 복잡해 보였던 길이 조금은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못 찾은 거지. 요즘은 이런 큰 건물이 다 이렇게 복잡한가? 처음 오시면 다 그래요. 저도 아직도 가끔 헤매요. 식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수는 손자 자랑을 시작했죠. 형,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손자가 태권도 대회에서 상 받은 거예요. 그는 능숙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형도 손자 있잖아요. 민준이 사진 있으시죠? 나도 카톡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깔아준 덕분에 손자 영상을 받아볼 수는 있었거든요. 카톡을 열었더니 며느리와의 대화방 하나만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영수가 말했습니다. 형, 나중에 카톡 좀 더 배우시면 제가 형 초대해서 우리끼리 대화방 만들게요. 옛날 동료들이랑도 연락하고요. 영수가 에스컬레이터 앞까지 데려다주며 돌아가는 길을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지하 1층까지 내려가시면 지하철역으로 가는 이정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하 1층이 지하철역이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고맙다, 영수야. 뭐려 고맙긴요. 다음엔 제가 형 댁 근처로 갈게요. 여기는 형한테 너무 복잡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였죠. 아버님, 민준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요. 그날 밤 나는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이 복잡한 세상을 배워야 한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일어날 일이 내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일요일, 아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기분도 한결 나았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봐, 딸피들이다. 뒤를 돌아보니 초등학생 서너 명이 우리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딸피가 뭐예요? 아내가 내게 물었지만 나도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킥킥거리며 우리를 따라왔죠. 할아버지 유튜브 할 줄 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아이가 이상한 손동작을 하며 놀려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폭소를 터뜨렸죠. 아이들의 말이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우리를 놀리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뜻을 모르니 어린 아이들에게 뭐라 할 수도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며칠 전 핸드폰을 고쳐준 박민수 씨였죠. 어르신한테 그게 무슨 버릇없는 짓이야! 당장 사과해! 박민수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이들이 주춤했습니다. 아저씨가 뭔데요? 내가 누군지가 중요하니? 어른한테 예의 없이 굴면 안 된다고 집에서 안 배웠어? 재미없어. 가자. 아이들이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박민수 씨가 우리에게 다가왔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요즘 애들이 너무 버릇이 없어요. 고마워요. 저번부터 자꾸 신세를 지내? 그런데 딸피가 무슨 뜻이에요? 박민수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딸피라는 건 게임에서 나온 말인데 어르신들께 쓰면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말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놀림거리가 되었다는 게 충격이었죠. 그렇군. 어르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저런 애들은 극소수예요. 박민수 씨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이미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애들한테까지 놀림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죠. 아버님, 민준이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사진 카톡으로 보냈는데 보셨어요? 카톡을 확인했지만 사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 보이는데? 아, 와이파이 켜셨어요? 와이파이 없으면 안 받아져요. 와이파이. 또 그것이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설정해줬다고 했는데 어떻게 켜는지 기억이 안 났죠. 제가 집에 가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말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서글펐습니다. 손자의 기쁜 소식도 제대로 받아볼 수 없다니. 다음 날 월요일, 나는 음료수 하나를 사들고 다시 시장의 핸드폰 가게로 향했습니다. 와이파이를 켜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으니까요. 가게에 들어서니 박민수 씨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어쩐 일이세요? 그게 와이파이라는 걸 켜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까먹어서 말이야.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전혀 놀리지 않고 친절하게 다시 가르쳐줬죠. 어르신, 이거 메모해드릴게요.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종이에 큰 글씨로 적어주는 그의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참, 어르신, 어제 그 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신경 써줘서 고맙네. 박민수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시간 되시면 복지관에서 하는 디지털 교실 한번 가보세요. 제가 거기서 자원봉사로 수업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 많이 오세요. 시간 되시면 나오셔서 같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려요. 그가 전단지를 건네줬습니다. 시니어 디지털 교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무료예요. 그리고 같이 배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재밌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겨우 와이파이를 켜고 손자 사진을 받아봤습니다. 상장을 들고 환하게 웃는 민준이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진 잘 받아봤다. 민준이 대견하구나.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복지관으로 향했죠. 교실에 들어서니 놀랍게도 열댓 명의 노인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다들 나처럼 스마트폰 앞에서 쩔쩔매는 표정이었죠. 어서 오세요, 어르신. 박민수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오늘 처음이시니까 여기 앞자리에 앉으세요.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정말 인내심 있게 가르쳤죠. 같은 질문을 10번 해도 짜증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카톡 사진 저장이 안 돼요. 와이파이가 또 꺼졌어요. 소리가 안 나요. 노인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박민수 씨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해줬습니다. 쉬는 시간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손주가 보내는 사진을 받아보고 싶어 배운다는 것이었죠. 다들 비슷한 사정이었습니다. 가족과 소통하고 싶어서 세상과 단절되지 않으려고 이곳에 온 것이었죠. 수업이 끝날 무렵 박민수 씨가 중요한 공지를 했습니다. 어르신들, 다음 주부터는 병원 예약 앱 사용법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우리 복지관에서 디지털 골든벨 대회를 열어요. 상품도 있으니까 열심히 배우세요. 교실을 나서는데 폭도에서 어떤 할머니와 함께 있는 박민수 씨를 봤죠. 오늘 고마웠어요. 집에서 연습해 올게. 네, 금방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참, 이쪽은 제 할머니세요. 할머니가 여기서 컴퓨터 배우고 계세요. 박민수 씨의 할머니는 80이 넘으셨는데도 열심히 배우고 계셨던 겁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용기가 났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정류장에서 한 노인이 스마트폰을 들고 헤매고 있는 걸 봤습니다. 버스 시간 어떻게 보는 거지? 며칠 전에 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박민수 씨가 가르쳐준 대로 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아는 만큼은 전할 수 있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분의 감사 인사를 받으며 깨달았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다시 복지관 수업에 갔습니다. 이번엔 병원 예약 앱을 배우는 시간이었죠. 어르신들, 이제는 병원도 미리 예약하고 가시면 됩니다. 박민수 씨의 설명을 들으며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어렵긴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수업 중간에 박민수 씨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제 할아버지도 스마트폰을 어려워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옆에서 도와드렸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계는 차갑지만 그걸로 주고받는 마음은 따뜻하다고 하셨어요. 가족과 연락하고 손주 사진 보고 그게 행복이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민준이가 학예에서 공연한대요. 근데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시간 영상. 또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죠. 내가 한번 해볼게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 겨우 접속에 성공했습니다. 화면에 민준이가 나타났을 때 아내와 나는 감격했죠.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계세요? 민준이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록 화면을 통해서지만 손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날 밤 나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나이 들어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배우면은 나이가 없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디지털 골든벨 대회 날이었죠. 문제. 카카오톡에서 사진을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손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사진을 길게 누르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정답입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록 첫 문제였지만 내가 맞췄다는 게 뿌듯했죠. 대회가 끝나고 박민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많이 늘으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덕분이죠. 정말 고마워. 그때 박민수 씨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다른 어르신들 도와주실 생각 없으세요? 어르신처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신 분이 가르치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나를 선생님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수요일마다 꼬박꼬박 복지관에 갔습니다. 배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특히 병원 예약 앱을 배우고 모바일 뱅킹을 배운 것은 정말 유용했습니다. 이제는 제법 익숙해져 오히려 먼저 온 노인들을 도와주는 일도 생겼죠. 김 선생님, 이거 좀 봐주세요. 어느새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진짜 선생님은 아니지만 내가 먼저 배운 걸 나누는 게 뿌듯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박민수 씨가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어르신, 다음 주에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반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데요. 제가 혼자서는 힘들어서 어르신이 보조 강사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무슨 강사를? 아직 배우는 중인데. 어르신이야말로 최고의 선생님이세요. 처음에 어려움을 아시니까 더 잘 가르치실 수 있어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내가 받은 도움을 돌려줄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첫 수업날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8명의 노인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도 2달 전까지는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스마트폰이 무서웠고 키오스크 앞에서 쩔쩔맸죠. 내 말에 노인들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자와 영상통화도 하고 병원 예약도 혼자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수업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가르치는 게 배우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면서 내가 더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안 돼요. 똑 하고 한 번만 누르세요. 내 설명에 다들 웃었습니다. 기술적인 용어 대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하니 다들 잘 따라왔죠. 몇 주가 지나자 기초반 어르신들도 제법 실력이 늘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손자한테 학교 잘 다녀왔니? 라고 카톡 보냈어요. 저는 날씨 앱으로 내일 날씨 확인했어요. 작은 성취 하나하나가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이 카톡 보내서 놀라서 전화했어요. 별거 아니야. 요즘 이것저것 배우고 있어. 그때 얘기했던 대화방 좀 만들어줘. 나도 다들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네. 그리고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을 갔는데 초등학생 몇 명이 키오스크 앞에서 어려워하는 할머니를 보고 한숨을 푹푹 쉬더니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하며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내가 나서서 차근차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돌아보며 말했죠. 너네 부모도 언젠가는 나이 들어 늙어. 너네도 마찬가지고. 그때 누군가 너희를 놀리면 어떤 기분일까? 너네 부모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니? 아이들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께 사과해야지. 아이들이 할머니께 사과했고 민망한 듯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바빠 보여서 물어보기도 미안하던 참이었어요. 그분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나도 똑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소외시킬 수도 있지만 연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날 밤 민준이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영상통화도 잘하시네요. 그럼 할아버지가 이제 디지털 교실에서 선생님이야. 민준이의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을 보니
모든 노력이 가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익명의 어르신이 보낸 것이었죠. 김덕식 선생님께, 선생님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받은 작은 도움을 나눴을 뿐인데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던 겁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나이 들어 배운다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는 용기 있는 도전이라는 것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